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북한에 앉아서 겪은 개성공단 이야기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개성공단 들어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이게 6.15 북남 공동선언이 있은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굉장히 이제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14살이었어요. 예, 13살, 14살 그 시기인데, 그때 저희 고모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개성공단에. 네.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열이 벌지 말고 한 입을 덜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집마다, 다 나와서 살던 시기예요.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당시 나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고모네 집에 가끔 가는데 고모가 그때 동현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저는 이제 자남동에 있었고, 이제 고모는 이제 동현동이라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 그 고모부가 그 결핵병원 렌트겐 의사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모가 나간다 하니까 굉장히 나도 궁금했어요. 개성공단 나간다니까. 네. 그래서 그 버스가 이제 와서 정류소에 와서 서고 그럴 때는요. 그때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가 있고 이제 번호가 있고 하늘색인데 그 버스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람을 날라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완전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빡빡이 찼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랬대요. 너네 이거 운전할 줄 아냐. 근데 이제 북한에서 답변하기는 주기만 해라. 우리가 뭔 못하겠냐. 그래서 이제 경운기라던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트럭이라던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뭐 컨테이너 박스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 고모가 개성공단 나간다 하니까 그때 당시에요 1년을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1년 동안? 네, 정치학습을 해가지고 그 떨어지면 또 안 되더라고요. 시험까지 쳤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작선집이라던가 뭐 회고록 그거 암기시키고 그다음에 유일사상 세계학립의 10대 원칙 이제 뭐 당원은 뭐 어떻게 10대 의무 권리 뭐 6년 동맹 의무 권리 그걸 막 학습을 시키는데 1년 동안을 맨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요, 무조건 그 1년의 그 학습 과정을 거쳐야지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장 시키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떨어지는 사람들은 재수를 또 시키거든요. 이 개성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개성시 사람들만 들어갔나?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런 식으로 늘렸는데 이제 점점 이제 불어나면서 50,000명 정도를 이제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 개성 사람들로 그 충당을 못 시켰어요. 왜냐면요, 개성도 거기 가려면요, 뭐 성분도 또 봐요. 성분도 무조건 뭐 저기 시원한 공간에 들어가 일한다. 이건 계급적 투사들이 나간다고. 그렇죠. 그렇게 규정해. 그러니까 그 개성 사람들만 충당 못했을 때 나머지 인력들은 어디서 충당했나? 사리원, 평산, 토산, 금천, 그다음에 해주, 뭐 배천 이런 데서도 왔어요. 연안, 개성의 변두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개성공단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로구나. 아우 그렇게 올 수가 없죠. 그건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인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도 그걸 받고 이제 나가는데 그때 기대가 진짜 빵빵했죠. 그래서 이제 대풍까지 버스가 왔어요. 그 버스가 4시에 와요. 새벽 4시에 오면요. 대풍에는요, 저희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걔네 엄마랑 3시부터 일어나서 눈곱 띄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타고 이제 판문점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거의 이제. 판문점까지 와서 이제 동창리, 그 기본이 있는 데가 동창리, 뭐, 조강리, 판문점리, 이렇게 이런 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8시간을 시켜요, 딱. 여기는. 무조건 8시간 노동제예요. 북한처럼 12시간, 16시간 안 하거든요. 여기서 8시간 플러스 1시간 하게 되면 여기서 1.5배 더 주고, 일요일 날 하게 되면 2배를 더 주고, 보너스 들어가고, 뭐. 이게 다 들어갔어요, 그때. 보너스고 뭐고, 이거를요, 안 줬어요. 돈으로는 절대로 안 줬어요, 북한에서. 그러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나? 월급을요, 예를 들어서 4식구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3식구 기준을 봐가지고요, 여기다 한 사람이 이제, 우리 하루에 600g 먹잖아요. 600g이면은 30이랑 3, 6, 18kg예요. 근데 18kg 곱하기 3식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8이 24, 54kg 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쌀을 주고, 그리고 기름이요. 빵통으로 줘요, 기름. 그때 당시에. 한 사람당 무슨 뭐 50kg. 이렇게 해서 우리 식구가 3식구면은 150kg를 주고. 기름을? 네. 그거 어디다 쓰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150kg. 그걸 가지고 와서 시장에 팔면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통째로 앗아갔구나. 그럼요. 북한 당국이. 그럼요. 돈 없어요, 그게. 우리 고모가 그때부터 내가 올 때까지 13년도까지 이걸 다녔거든요. 그 다니다가 또 무슨, 정세가 나빠진다면 또 이제 뭐, 가사 빠져 있고, 이제 또 일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지. 예, 그것도 중단됐다가 또 하고. 2번인가 그런 일이지. 예, 크게는 2번이지만 이제 소소부리하게 또 이제 안 내보내고 막 이랬어요. 하면 또 뭐. 예. 이거 물자를 주고 설탕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먹으라고 라면에 무슨 이제 호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모도요.
이제 슬하에 조카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자식이 없었어요. 엄마도 아닌데 뭐 이렇게 넘기질 못하는 지역 가지고 가서 우리 주느라고요. 그래서 후에는 이제 우리 작은 이모도 거길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이제 요게요 이렇게 많이 줄 때 물자를 정말 많이 줬어요. 그때는 이렇게 주댔는데 이제 여기서 회사에서 사람이 인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들어가면서 북한에서도 이제 이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장마당에 팔면 얼마가 남고 이게 다 쓴 거예요, 타산이. 몇 년을 해보니까 이게 의약품이고 뭐고 받는 거 있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수량이. 이게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넘어가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모든 그 물자에 대한 그 통제가 강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면 또 국가가 빼돌리겠죠. 아, 그럼요. 그런 게 이제 도라무 통마다 있는데 엄청 많았어요, 이 물자가. 월급이 곧 물자였구나. 네,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다 팔아도요, 3명이서 살고 이렇게 해도 정말 풍청거리면서 살았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나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해주, 사리원 이런 데서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개성공단으로. 황해남북도 하고 개성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많았죠. 미리 따지면 이제 평양에서 다닌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 다닐 수가 없고요. 거리상이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은 아예 월급은 못 받았어요. 철은 못 받고 물자만 받았는데 그 물자도 점점 많아지니까 그게 또 그 조절하기 시작했거든요, 국가가. 네네. 그래서 이제 조절을 했고 제가 이제 사범대를 들어가면서 우리 친구는 경제전문학교를 들어갔어요. 개성시. 그래서 경제전문학교를 얘는 3년짜리를 졸업을 하니까 이제 개성공단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이 친구는 이제 브라자 만드는 공장을 들어갔고 우리 고모는 그때 당시 아웃도어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는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천을 이렇게 딱 가져오게 되면요. 이제 한 필에서 예를 들어서 100벌이 나올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50벌만 하세요 하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딱 보고 이거를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건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다 둘둘 감고 나와요. 그래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 네. 그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개성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내다 팔면은 정말 잘 팔렸어요. 개성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등산복 같은 거는 다 그런 거로 입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천을 조절해가지고 못 나올 경우에는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들은 브라자를 여기다 몇 개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데 그 브라자가 얼마나 이쁜지요. 백성들이 개성공단 뜯어먹구먼. 네, 그래도 많이 뜯어먹은 것 같아요. 밀성적성은 통째로 뜯어먹고 그죠. 그렇게라도 살아남았으니 대한민국이 고맙네. 너무 고맙죠. 그 남조선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시에. 야, 그 남조선에는 강도가 많은데 이 북조선에는 그저 좀도적이 많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개성공단에서 있은 일이요. 그 점검을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스댄이 또 나왔어요. 스댄. 그 나오는데 이걸 여자들은 가슴에다 차고 나오고 엉덩이에 차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가 막대기 갖다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땅땅 네. 그 점검원한테 그럼 딱 들키게 되면요. 야, 좀 봐주라요. 담배 한 각 주고 이렇게 해서 또 빠져나오고 예, 이런 사례도 있어요. 다 도둑놈이야.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국가가 다 만들어 놓은 시스템 자체가. 거야. 예. 경제는 몽땅 채워놨지. 공장 나가도 뭐 나와야 배급 주고 월급을 주겠는데 그게 다 무너지다니까. 그러니까요.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자기 게 하나도 없던 북한 주민들이 국가 것밖에 뜯어낼 게 없는 거야. 맞아요. 자기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굉장히 놀라는 게요. 이제 개성공단 들어가서 제 친구네 언니가 또 들어간 사례를 보면요. 걔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기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여기 스크래치 싹 났는데요. 의약품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요. 북한 당국에서 그걸 못 쓰게 해가지고 의약품을 싹 걷어가고 이제. 그게 개성공단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개성시 거기에 개성공단과 연결됐던 사람들은 그게 개성공단을 운영되는 정기간에는 생활이 꼽혔다. 네, 간접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야, 그러면 개성공단이 무슨 다음에 나왔나? 개성공단 먹기 착 전에 나왔어요, 제가. 예. 그럼 개성공단이 이제 끝났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추상을 한번 해보면. 추상으로 하게 되면요. 거의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제 그만한 기술은 다 전수받지 않았을까. 그 좋은 손재간을 가지고 만들어서 연명을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남쪽을 바라보면서 개성공단 열리기를 기도하고 앉아있겠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악독한 놈들이요. 개성공단 하면서 북한 당국이 그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월급을 몽땅 떼갔다. 달러로 다 들어갔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왜냐면 우리 고모가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못 받아봤어요. 월급을. 못 받아봤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되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댔어요. 우리 고모가 공업품 장사가 됐는데 그걸 다 때려치고 개성공단을 들어가서 그걸 희망을 삼아서 있었는데 저게 저렇게 멎었는데 5만 명이나 되는 실업자를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여기는 북한 2만 당국이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그인 것 그때 들어간 그 달러들 북한 당국이 어디다 썼을까? 이건 오늘날 북한 당국이 체제를 유지하는 작태를 보면 어디에 돈이 들어갔겠는가는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면하려고 애쓸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되지. 5만 명의 인력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거대한 인력인데. 북한식으로 놓고 보면 앉은 자리에서 긁어간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 돈을. 네. 야, 북한 체제의 멸망을 일구월심하는 우리로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건 천만번 잘한 일인 것 같아. 그렇죠. 정치를 떠나서. 그렇죠. 여기 기업인들한테는 참 안 됐는데 안 많이. 된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나라의 안보상 위기를 놓고 안보상으로는 정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한 네. 것 같아. 네. 그 돈이 핵낙생활과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는 북한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 거야. 이 그렇죠. 문제는. 불보듯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자유화된다음에도 개성공단 다 계약 관계가 다 있으니까 그때는 자유로이 진짜 오픈돼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좋게 대한민국 기업들한테도 좋게 그런 기회의 순간이 오겠지. 그런 희망찬 순간이. 개성공단이 자금 문제에 관해서 대북 제재에도 걸려있는 거 보면 의심스러운 건 틀림없는 것 같아. 북한 당국이 네, 그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데서. 네. 야, 오늘은 저 개성공단 다니시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북한의 망동에 의해서 김일성 족속의 망동에 의해서 끊긴 고모나 이모, 네. 친구들. 저희 친구들이 정말 동창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야, 그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쯤은 아마 장마당에 앉아서 그렇겠지. 강냉이 팔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예. 북한의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세를 타는 시장이 아니라 계속 딱 내려가게 돼 있어. 네, 맞아요. 네. 구주머니에서 계속 돌려 그렇죠. 훔쳐서도 훔칠 게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나가는 거야. 자원이 마를 때까지. 훔칠 자원이 마를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은 장마당이 시장 경제 아닌가? 천만의 말씀. 그거는 봉건사의 그야말로 시골장 같은 고원이야. 그렇죠. 그냥 원시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가 경제에 못하는 그 디테일한 부문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게 장마당 소일거리로 나가는 걸로 됐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경제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절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70년대, 80년대도 장마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 소일거리감들 다 만들어서 팔라. 그래서 가네반이 나왔죠. 가네반이다. 경제 자체가 다 서버렸기 때문에 얘가 무너지는 건 순간이지. 아, 그렇죠. 김일성 족속은 북한을 저렇게 파견 놈들이야. 개성공단 이야기로 이번 3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족속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족속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